지금 유튜브 5870에 정정방송 요청합니다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이 바로 5870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요.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하는 이게 5870이에요. 5870에는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2일 전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댓글도 무척 많습니다. 댓글도 19,000개나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보고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그 어린이 그 부모님이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정방송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정방송 요청한다는 글이 2번이나 올라왔습니다. 16925가 올라왔고요. 정정방송 재요청합니다. 변호사님, 그 제보 영상 관련해서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 번만 확인하시면 진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한 번 더 글을 주셨는데요. 16913 유튜브 5870에 학교 앞에 택시와 자전거 교통사고 삭제 요청드립니다. 5870의 유튜브 내용은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어린이 부모가 합의금 100만원 요구 등 그런 내용은 허위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제공한 차주, 택시기사에 대한 고소장 접수 예정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이걸 본 것 같은데 오후에요. 근데 제가 삭제 안 하겠다고 그랬죠. 왜냐면 삭제는 질문자 측에서 좀 삭제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상대 측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질문자에게 얘기가 돼서 질문자가 좀 삭제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삭제를 합니다. 또는 글이 너무 절절하면은 그럼 그 절절한 글을 보고 이게 그렇겠구나 싶을 때 그럼 질문자한테 연락을 드려서 질문자도 동의를 해주시면 삭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안 해요. 히트앤드런도 있어요. 히트앤드런. 나한테 해서 영양분 싹 빼고 내 거 내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안 내려줘. 그게 맞지? 내려드릴 만한 사연이, 그럴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제가 보고, 그거 내려드려라. 그럼 어떤 경우는 못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맞은편 쪽에서 이렇게 요청 들어온 것은 제가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요. 네. 어린이가 잘 오다, 중앙선은 없지만은 잘 오다가 아마 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을 꺾어서 택시는 멈춘 상태에서 부딪혔습니다. 여기에서 택시 측에서 택시 아드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에서는 대충 합의하라고 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고 있는 어린이가 앞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부딪혔습니다. 택시는 섰고요. 아이 부모는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을 안 줘서 법으로 처리된다면 운전자가 더 잘못한 건가요?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병원에 갔나요? 그랬더니 어린이가 병원에 갔는데요. 우리가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 개인보험으로 처리했답니다. 일상생활 배상, 실손보험이나 그런 거 있겠죠? 네, 그런 거. 진단서에 대한 건 정확한 모릅니다. 그 사고 직후 차로 움직이지 않고 찍은 사진이 있나요? 경찰이 와서 찍었는데 사진은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박차가 가상의 조항선 넘었나요? 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돼 보입니다. 아이 부모가 100만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나요? 경찰에서 대충 합의하라는 건 아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신고하지 말고 대충 합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합의 안 하면 민식이법으로 입건하겠다는 그런 태세로 보이던가요? 그랬더니 제 차에도 기스가 살짝 났지만 어쨌든 아이가 제 차에 부딪혔으므로 처음에는 제가 먼저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 주려고 했으나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합의금 100만원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길래 부당한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이 민식이법은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는 적은 치료 합의금으로 한 70 정도로 서로 합의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70을 합의 받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분이 같이 보고 계세요. 근데 궁금한 점은 영상을 보시다시피 저는 자전거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 섰는데 아이가 갑자기 잘 가다가 제 차 쪽으로 핸들을 꺾고 와서 박은 것이기도 하고 작은 상해도 없는 걸로 보였는데 제가 치료비 명목으로 70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참 억울합니다. 이미 70을 주고 합의를 받지만 제가 개인 택시 기사라서 매일 13시간씩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서 제보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했습니다. 경찰이 민식이법은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는 적은 치료 합의금으로 70 정도로 서로 합의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70으로 합의 받습니다. 그러면 민식이법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거 뜻이 뭡니까? 운전자 잘못이 없어서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란 뜻인가요? 그랬더니 네, 경찰도 민식이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운전자 잘못도 적어 보인다고 해서 제가 억울해하니 경찰이 아이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그리고 영상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해보자고 했는데 아이 부모는 끝까지 영상 확인을 제가 왜 굳이 왜 하러 가야 됩니까? 어쨌든 아이는 차에 박았으니 아이는 차에 받쳤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경찰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께서 경찰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민식법이 아니라 그런 거, 그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런 말은 본인이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보인 것 뿐이랍니다. 사실은 전화를 걸어서 영상 보러 오세요라고 그것만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요, 7월 9일 날, 방송 나가고, 3시 15분이죠? 방송 나가고 아이 부모가 신상이 밝혀졌다고 아이 학교에서 심의 열리고 여기도 열렸네. 심의가 열리고 그렇게 됐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방송 보니 모자이크 처리도 되었고 제가 변호사님께 아이 부모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도 알려드린 게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게 맞겠죠? 이게 3시 15분에 저한테 7월 9일 날 올라온 거고요. 또 저 아이 보호자분께서는 3시 27분에 삭제 요청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냥 놔두는 게 낫겠죠? 4시에 또 그냥 저는 아무런 신상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모자이크도 확실히 돼 있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영상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표를 해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부딪혀서 무조건 민식이법이야. 당연히 자동차가 잘못 있어. 투표를 해봤는데요. 그게 1번이고요. 자전거 갑자기 꺾고 들어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멈추기까지 했는데 자동차 잘못 없어. 투표를 해봤어요. 그때 자동차 잘못 없다는 게 100%였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운전자의 잘못 하나도 없다. 저거를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지만은 가상의 조화수 넘지 않았고 그리고 어린이가 갑자기 꺾었고 그때 마치 난 멈췄고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다. 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100%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합의금을 되돌려달라고 하면은 그럼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 경찰은 그럼 민식이법으로 입건을 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또 무혐의나 무죄 받는 게 또 힘든 일이 기다려진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불박차가 잘못이 있으면 합의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불박차 잘못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고소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자이크 확실하게 했고 아무런 신경도 없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예훼손 아닙니다. 자유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확인하시고 답글 주세요. 그리고 그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거 요거를 제가 삭제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 요구 등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제공한 차주에게 대한 고소장을 접수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댓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 7월 9일에요. 그날이에요. 아버지께서 처음 아이 보호자가 100만 원을 요구한 전화를 녹음하지 못하셨대요. 초반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엔 아이 부모가 전화로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아버지께서 너무 과하다고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시니 갑자기 바쁘다고
아이 이모부랑 전화하라고 해서 이모부에 넘겼대요. 이 아드님이 쓰신 거예요. 네. 아이 부모가 전화로 합의금 100을 요구하다가 아버지께서 너무 과하다고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시니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쁘다면서 아이 이모부한테 전화를 넘겼다는 겁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이 이모부는 또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100을 확정지으려 했고 안 되겠다 생각하신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였고 경찰이 아이 보호자에게 일단 영상을 보러 오라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전화 연결을 해보시라고 해서 아이 이모부와 경찰이 아이 이모부랑 통화한 거구나. 아이 이모부랑 경찰이 통화를 하신 거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도 직전에도 아이 아버지랑 통화 과정에서 100만 원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는데 자유 게시판 내용은 아버지가 택시 운전자가 보시기에는 아이 이모부가 100을 요구했지 아이 부모 본인은 100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간 게 아니다. 라는 걸로 보인다고 일단 아버지께서 내일 경찰서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이 부모는 본인 유리한 쪽으로 계속 대처해 나오는 것 같다. 방송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좀 내용을 좀 파악한 다음에 내가 그래서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방송은 발언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무래도 통화 내용 녹음본도 없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더 생길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일단 아버지도 경찰서 다시 가서 얘기해 보시고 이래저래 알아보신 후에 방송을 하더라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답니다. 다시 차후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글을 올리신 거 이거 7월 10일이네요. 7월 11일 그러니까 어제지. 여기 7월 10일이잖아.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 올라가기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아이 아빠가 100만 원을 요구했든 아니면 아이 이모가 100만 원을 요구했든 중요한 거는 아버님께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사안이 정리되면은 그러면 다시 글을 올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글인데요. 유튜브 5870에 정정방송 요청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이 글이 올라온 거는요. 자전거와 택시 접촉사고가 났던 두 분은 내가 잘못 읽나? 그걸 빠뜨리고 있나? 잘 봐. 네. 자전거와 택시 접촉사고가 났던 아이 아빠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정정방송 요청합니다. 우리 유튜브 내용으로 우리 집안은 엉망이 되었으며 아내, 아들과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 너무 걱정스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유튜브 기재 내용. 어린이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경찰관은 민식이법은 아닌 것 같지만 70만 원 정도 합의하라고 해서 70만 원에 합의함. 경찰은 아이 부모에게 직접 와서 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아이 부모는 안 오겠다. 아까 그대로야, 그지? 네. 정정 요청. 어린이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 요구했다라는 것은 저는 기사님과 일면식도 없으며 사고 당일 사고 내용을 유선상으로 확인 후 전화를 끊었으며 기사님께서 당일 오후에 전화를 하셔서 전후 사정을 설명 후 치료비와 위로금 금액의 내용이 없음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서 우선 아이 치료 후 보험 처리로 마무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기사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아이 상태 확인 및 재차 합의를 요청하자 원칙대로 보험 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기사님께서 대인 사고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신경 쓸 일, 정확히 표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신경 쓸 일이 많다고 재차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즉 100만 원 요구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상태 및 합의를 요청하자고 해서 원칙대로 보험 처리하자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분께서 그냥 개인 합의를 원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단돈 10원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며 합의금은 아이 고모부와 고모부네. 이모부가 아니라 고모부나 이모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이 고모부와 기사님이 절충했습니다. 기사님은 아이 부모인 저와는 합의 요청 전화만 하고 무슨 이유인지 다른 사항은 아이 고모부와 계속 통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 고모부를 통해서 7월 9일날 확인했습니다. 기사분은 아빠랑 통화하는데 아빠가 아이 이모부랑 얘기하라고 바쁘다고 바꿔줬다는 거고 근데 여하튼 간에 얘기가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여하튼 간에 내용 2 경찰은 아이 부모에게 직접 와서 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아이 부모는 안 오겠다고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부산 동네경찰서 경찰에게 바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아드님이 나중에 확인하니까 이모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시 또 저한테도 올라왔어요. 세 번째, 자전거 와서 박았는데 100만 원 안 주면 민식보로 신고하겠대요. 기사님과 통화하면서 사고 정황 확인, 보험 접수 요청 등을 제외하고는 합의금,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의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밑에 댓글이 또 있네? 네. 합의금과 관련하여 제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음성 파일은 아이 고모부, 저의 매형과 기사님의 통화 내용 일부입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 2회 요청에 기사님 보험수가 상승 내용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하여서는 사고 직후 주변 사람들이 언급했다는 저와 기사님의 통화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분은 100만 원 달라고 그런다. 경찰은 좋게 합의해라. 경찰은 그냥 좋게 합의하는 게 좋지. 그래서 경찰이 개인 합의를 하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택시기사분이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니까 그래서 개인 합의하려고 그랬는지. 여하튼 절충은 이모분지 고모분지하고 한 거예요. 아이 부모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아이 부모라고 했느냐.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100만 원 얘기는 나왔어요. 그리고 70만 원은 갔어요. 제가 오늘 확인한 게 있는데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카톡에서 찾아야 돼서요. 나 이거 못 봤어. 이거 오늘 아침에 봤어. 멈춘 차에 아이 부딪혀 민식이법 합의금 100만 원 진실 공방. 같이 보시죠. 자전거에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 원 안 주면 민식이법을 신고하겠다고 해서 70만 원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 제목이다. 지난 1일 오후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서 서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오는 걸 보고 차를 멈춰 세웠는데 아이가 그대로 차를 들이받자 순식간에 가해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택시기사의 사연이다. 택시기사는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서 결국 70만 원을 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스쿨존에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이고요. 상해를 입히면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500만 3천만 원에 처한다. 제보자인 택시기사는 제 차에도 살짝 기스가 났지만 어쨌든 아이가 제 차에 부딪혔으므로 처음에는 제가 먼저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주려고 했다.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합의금 100만 원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길래 부당한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갔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민식이법은 적용된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했고 보험 처리보다는 적은 70만 원 정도로 서로 합의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자전거를 보고 속도를 줄이고 섰는데 아이가 갑자기 잘 가다 제 쪽으로 핸들을 꺾어와서 박은 것이기도 하고 작은 상해도 없는 것을 보였는데 제가 치료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참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면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면 100만 원에 합의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꼼꼼히 본 후 운전자는 잘못이 1도 없다며 차 흠집 난 걸 아이 부모가 물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받은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합의금을 70만 원 받는 건 아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70만 원 벌려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초등학생들이 주행 중인 차에 다가와 운전자를 겁먹게 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즐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유튜브를 보니까 민식이법 놀이라고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는데 한 번 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용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아이의 부모는 10일 그러니까 요 사건에 지금요 자전거 어린이 사고에 100만 원 얘기하다가 70만 원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아이의 부모는 10일 중앙일보에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려왔다. 아이의 어머니 A씨는 민식이법을 거론한 건 저나 아이 아빠가 아니고 현장에 있던 어른들이라면서
택시기사가 아이가 괜찮은지부터 살피지 않고 다그치니까 여기는 스쿨존이고 민식이법도 있는데 너무하신 건 아니냐는 취지로 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100만 원 요구했다는 것도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저희는 처음부터 보험 처리하자고 했는데 택시기사분이 인사사고로 보험 처리하면 택시업에 불리하고 보험금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 먼저 합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저희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저희 대신 친척이 택시기사에게 전화했더니 얼마면 합의해 주겠느냐 묻길래 100만 원을 얘기했었다고 한다. 그분이 이제 고모부인 것 같아요. 예. A씨는 택시기사가 경찰을 찾았다길래 A씨는 택시기사가 경찰을 찾아갔다기에 마음이 바뀌어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경찰 중재로 70만 원에 합의하자기에 알겠다고 한 것뿐이다. 알겠다고 한 뿐이라며 처음부터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괜찮은지 살피고 보험 처리를 했더라면 깔끔했을 텐데 합의를 요구해놓고 뒤늦게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특정돼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댓글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택시기사를 고소하고 싶지만 혹여 아이가 피해가 갈까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수정 7월 10일 날 애초 기사는 유튜브 한문철TV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택시기사 파연이 중심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피아의 부모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려 반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론이 없이 했었네, 그지? 네. 반론이 없이 했던 것을 나중에 그 아이 부모께서 글을 올린 것을 나중에 뒤에 플러스 시킨 것 같네, 그지? 네. 여기서부터가 들어간 것 같아.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민식이법 놀이도 있다. 여기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에 글을 주신 것 같아, 그지? 네. 자, 그럼 이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언제쯤이냐면은 7월 10일에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최종 수정이 언제냐? 7월 10일 오후 2시 51분입니다.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야죠. 7월 10일 공공시네. 그러면 요게 더 먼저네, 시간적으로는. 네. 자, 7월 10일 날 저한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올해 59세 되셨습니다. 아이 부모가 방송을 보고 키워서 봐야 돼. 아이 부모가 방송을 보고 고소하겠다고 하니 아버지도 아이 부모가 고소를 할 만한 것들에 대해 대비를 하신다고. 아이 부모가 또 방송을 보고 방송이 또 나가면 고소할 만한 내용을 더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글을 그만 올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부모가 사과는커녕 고소를 한다기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왜 합의해줬느냐는 말이 많아서 아버지께 원래 그렇게 억울한 일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몇 날 며칠을 합의금 문제로 아이 부모와 이모부에게 돌아가며 전화로 간접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 또 고소 얘기 나올지도 모른다. 아니 느낌이라는 느낌이요. 느낌. 이거 명예훼손 아닙니다. 요 자체. 예. 그냥 이분이 저한테 올린 거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양쪽 그대로. 느낌이겠죠, 느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드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드님. 그 내용으로는, 전화로 얘기 들은 게, 그 내용으로는 이전에 아이 부모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사고 피해자가 기본 진료비에 한의원에서의 치료비까지 요구해서 돈을 많이 뜯겼다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했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기 전에 합의금 내놓으라는 걸로 들렸다는 거죠. 느낌이. 예. 마지막으로 돈 보내기 직전에도 아버지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사정봐달라고 50으로는 안 되겠느냐는 말에 아이가 팔도 좀 아픈 것 같은데 내일 당장 또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아요. 아니다. 죄송하다. 치시 드리겠다. 이런 대화도 오고 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아이 아빠랑 통화한 건지 고모부랑 통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말하자면 아버지께서는 애초에 그냥 합의하고 끝낼 생각이셨는데 그럴 생각, 아버지께서는 애초부터 그냥 합의하고 끝낼 생각이셨기에 녹음도 한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과장한 거 없냐 하니까 더하면 더했지 과장도 거짓도 없으시다고 법정까지 가면 통화 내용을 구할 수 없겠느냐. 혹시 나는 없지만은 상대 측에서 뭐 어디 통화 내용 구할 수 없겠느냐 라고까지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정사정 하셨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짓밟으려 하는지 평정심을 유지하려 해도
아이 부모에게 굽신하셨을 아버지 생각을 하니 화가 주체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아이 부모가 고소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내용 방송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려고 제가 맘먹고 있었어요. 마침 그런데 중앙일보에 기사가 떠서 그거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까 그때 처음 본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저 아이 부모가 올리신 것도 같이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요. 아이 부모가 또 정정을 요청하면 여러 주장하시던데 아버지께서 아이 부모 본인은 100을 요구한 적도 경찰에 연락받은 적도 민식이법을 거론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이 부모가 바쁘다며 아이 이모부를 저희 아버지와 통화 연결시켰고 대부분의 내용은 아이 이모부와 통화했기에 아이 부모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아이 이모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하십니다. 경찰과도 아이 이모부와 통화하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모부가 아니라 고모부래요. 아이 보호자가 게시판에 쓴 글, 그러니까 이분은 보신 것 같아. 그지? 자유 게시판에. 아이 보호자가 게시판에 쓴 글 중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합의를 요청했다고 하시던데 아버지께서 먼저 치료비를 조금 드리겠다고 했지 합의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이 보호자 쪽에서 먼저 꺼냈고 또 대인사고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니 저희가 먼저 합의 요청을 했다는 녹취본을 들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합의가 끝난 후 한참 뒤인 최근 며칠 사이에 아이 부모가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걸어온 전화 내용 중 아버지께서 처음 꺼낸 말을 사고 초반부에 한 말로 조작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시기에 아이 부모가 영상을 보고 사과 한마디만 했더라면 저도 영상을 내리든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고소 얘기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고소 얘기와 영상 내리라는 말뿐이니 영상은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하시는데 저희 가족도 사고 아이 보호자분들이 어이없는 사고 처리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원래 고혈압으로 쓰러진 병력이 있으시기에 매일 혈압 체크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혈압이 180을 넘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셔서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이 부모 전화는 받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 고소를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명예훼손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아닙니다. 왜? 특정된 게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 동네 사람은 알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 얼굴이나 옷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도록 충분히 모자이크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더군요. 기사 보시고 유튜브 후속 방송 원하시면 다시 댓글 주세요. 저는 이때 처음 본 거야. 오늘이야, 그지? 네. 7월 11일 10시 42분. 혹시 후속 방송 원하신다면 오후 5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내가 링크 걸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송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송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이 보호자분들이 저희 아버지께서 오히려 공갈 협박을 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한 사과를 받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은 절대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 방송 중에 올려주신 내용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양쪽 꼭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 그리고 다친 아이가 어린이가 아니면 저건 그냥 보험 처리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보험 처리 대상이냐 아니냐. 보험 처리는 내 잘못이 있을 때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잘못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택시가 가다가 저기 자전거입니다. 천천히 가다가 꽝! 이 사고입니다. 모자이크 철저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요. 아이도 누군지 모르고요. 철저히 했어요. 근데 그 신상이 밝혀진 거, 그것은 누가 밝혔는지 모르죠. 누가 찾았겠죠. 그 친구들이 얘기했는지 뭐 했는지. 명예훼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나는 100만 원 요구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고모부가 했다. 고모부랑 얘기 나누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 내가 했다 그러냐. 그게 허위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차의 충돌이다. 어린이 보호구에서. 합의금을 안 줘서 법으로 처리가 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게 맞나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까요?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이게 뭐예요? 그럼 경찰에 갔더니 민식이법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지. 이거 뭐 그래서 좋게 해. 그러면 좋게 안 하면 결국은 경찰에 신고가 되면은 그럼 결국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 대해서 이런 건 편집자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 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7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편집자주예요. 결국 100만 원 얘기 나오다가 70만 원 준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그냥 끝내려고 그런 거죠. 왜? 안 주면은. 하여튼 민식이법 얘기가 다른 사람이 얘기했더라도 택시기사분은 민식이법 뚱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합의해서 좋게 끝내기 위해서. 근데 포인트는 100만 원을 누가 얘기했느냐? 아이 부모는 얘기 안 했다. 근데 왜 아이 부모가 얘기했다 그러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양쪽 얘기를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엄마 아빠는 하나도 모르고 고모가 전부 다 하고 전혀 몰랐겠느냐? 아니면 결국 대리인이니까 그것도 민법에서는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엄마 아빠를 대신해 부모를 대신해서 거기다 대리권 줘서 고모부가 한 거? 그러면 대리인이 했으면 그거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것인지 전혀 별개라고 볼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기사분은 고소당할 것을 대비해서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아드님은 서로 양쪽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결국 줘야 될 돈을 준 것이냐, 안 줘도 될 돈을 준 것이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모두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민식이법이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정해달라는 거 정정해드려 그대로 제가 양쪽 거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 내리지 않겠습니다. 양쪽 얘기 다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 없어지면 그러면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있으면 200만 되겠네요. 300만, 400만이 돼도 바로 내립니다. 질문자께서 원만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이제 반론권이라고 그러죠. 제가 내리진 않기 때문에 이걸 내리게 하려면은 그건 뭐야? 언론중재위원회? 네. 근데 유튜브는 언론중재위원회 대상도 아니야. 방통위에서 여기 통제를 못한대. 결국은 질문하신 분께서 변호사님 많이 힘듭니다. 또는 편안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저한테 글이 올라오면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은 택시기사 아드님이 저한테 내려달라고 글이 올라오면 바로 내리겠습니다.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십시오.